혹시 공공기관의 물품을 납품하시거나 기관의 구매 담당자이신가요? 그렇다면 2단계 경쟁이라는 말 정말 귀에 익숙하실 텐데요. 이게 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공정한 기회와 최고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아주 핵심적인 제도거든요. 지금부터 제가 그 모든 걸 쉽고 명확하게 싹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라장터. 와, 정말 수많은 공급업체들이 있잖아요. 그럼 담당자 입장에서는 아니 이 중에서 어떻게 최적의 업체를 찾지? 또 공급업체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선택받을 수 있을까? 늘 고민이죠. 바로 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2단계 경쟁입니다. 오늘 그 방법을 확실하게 짚어드릴게요.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2단계 경쟁. 이게 대체 뭔지 기본 개념부터 시작해서요. 어떨 때 이걸 꼭 해야 하는지, 또 예외는 없는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단계별 가이드, 그리고 최종 업체는 어떻게 선정하는지, 마지막으로 계약 이후 절차까지 쭉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2단계 경쟁의 기본 개념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구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라장터에서 좀 큰 금액으로 뭔가를 살 때는요. 그냥 장바구니에 담아서 바로 결제! 이렇게 간단히 끝낼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일종의 결선 투표처럼 한 번 더 경쟁을 붙여서 가격은 물론이고 품질, 서비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꼼꼼하게 따져보는 거죠. 결국 우리가 낸 세금이잖아요. 그 세금이 가장 가치 있게 쓰이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서요. 그럼 이 2단계 경쟁 정확히 언제 필요한 걸까요? 그 기준이 되는 핵심 금액을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기준은 아주 명확하게 딱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또 키우기 위해서 지정된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제품의 경우에는 1억 원 이상 구매할 때 2번계 경쟁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일반 제품들은 기준이 좀 더 낮아요. 5천만 원만 넘어도 반드시 이 경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두 가지 금액, 1억 원과 5천만 원 꼭 기억해 두셔야겠죠?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예외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일종의 혜택인데요. 일반 제품을 5천만 원 이상 구매할 때요. 만약 그 제품을 만든 곳이 중소기업 제조사다. 그러면 1억 원 미만까지는 경쟁 없이 바로 구매할 수가 있어요. 와, 이건 중소제조업체 분들께는 정말 큰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구매액을 계산할 때 좀 주의할 점도 있는데요. 제품 가격에 포함된 설치비는 이 경쟁 기준 금액에서 빠집니다.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데요. 만약에 기준이 다른 여러 물품을 한 번에 산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요. 가장 낮은 기준, 그러니까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전체 구매권에 똑같이 적용해버립니다. 어설프게 규칙을 피해가기 어렵게 만들어둔 거죠. 자, 세 번째 주제입니다. 회피 행위와 예외 규정. 어떤 건 합법적인 예외고 어떤 건 절대 안 되는 편법인지 그 차이를 확실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꼼수가 바로 이 분할 구매, 흔히 말하는 주문 쪼개기입니다. 예를 들어 1억 원 넘으면 경쟁해야 하니까 1억 2천만 원짜리 구매를 8천, 4천 이렇게 나누는 거죠. 이거요? 절대 안 됩니다. 엄격하게 금지돼 있어요. 심지어 나라장터 시스템이 워낙 똑똑해서 30일 이내에 똑같은 품목을 나눠서 구매하면 이거 회피하려는 거 아니야? 하고 자동으로 막아버리기도 합니다. 물론 합법적인 예외도 당연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난복구처럼 정말 긴급한 상황이라거나 기존에 쓰던 시스템이랑 꼭 호환이 되어야 하는 특정 제품이 필요하다거나 하는 경우들이죠. 하지만 이런 예외는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고요. 명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위원회의 승인까지 거쳐서 아주 제한적으로만 인정됩니다. 네 번째, 단계별 진행 가이드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실제 2단계 경쟁 절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절차는 크게 4단계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첫째, 최소 5곳 이상의 자격 있는 업체를 선정합니다. 둘째,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서 이 업체들에게 제안 요청서를 보내죠. 셋째, 제안 마감 기한을 정하는데 이건 영업일 기준으로 최소 5일 이상은 줘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마감 후에 들어온 제안서들을 평가하게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여기에 공정성을 위한 몇 가지 중요한 규칙이 더 붙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특정 제조사 제품만 취급하는 업체들만 쏙 골라서 초대하면 안 돼요.
이건 뭐 사실상 경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세부적인 규칙들이 진짜 경쟁을 만들어내는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구매 금액이 5억 원을 넘어간다? 와, 이건 정말 큰 사업이죠. 이럴 땐 규칙이 또 달라집니다. 이때는 특정 업체를 콕 집어서 초대하는 방식이 아니고요. 모든 업체가 다 볼 수 있도록 제한 공고라고 해서 아예 공개적으로 공고를 띄워야 합니다. 더 많은 업체에게 공평하게 참여 기회를 열어주는 거죠. 자, 5번째입니다. 최종 공급업체는 어떻게 선정될까요? 접수된 제안서를 어떻게 평가하고 만약에 점수가 똑같으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최저가 업체가 무조건 이기는 게임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격은 물론이고요. 제품의 품질, 납기일, 사후 지원 이런 것까지 전부 종합적으로 점수를 매겨요. 그래서 이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가 최종 승자가 되는 겁니다. 단순히 싼 걸 찾는 게 아니라 최고의 가치를 찾는 과정인 거죠. 그런데 만약에 종합 점수가 완전히 똑같은 동점자가 나오면 어떡할까요? 자, 여기에도 아주 명확한 3단계 절차가 있습니다. 1순위는 품질 점수가 더 높은 업체. 그래도 동점이다? 그럼 2순위는 제한 가격이 더 낮은 업체. 와, 만약 가격까지 똑같다면 마지막 3순위는요. 시스템을 통한 랜덤 추첨, 즉 뽑기로 결정됩니다. 정말 끝까지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보이죠? 이건 공급업체분들이라면 정말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규칙입니다. 제안하시는 가격은요, 나라장터 쇼핑몰에 이미 등록된 본인들의 계약 가격보다 반드시 같거나 더 낮아야 합니다. 왜냐? 이 경쟁의 목적 자체가 바로 정부가 더 좋은 조건을 얻기 위한 거니까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6번째, 선정이 끝난 이후의 최종 절차입니다. 낙찰자가 정해지고 나서 납품 요구와 구매 권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낙찰된 업체의 제안서는 이제 그냥 종이가 아니라 공식적인 약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달 담당자는 제안서에 명시된 유효 기간 안에 납품 요구를 보내서 이 약속을 최종적으로 확정해야 해요. 이걸로 계약이 공식적으로 땅땅땅 체결되는 셈이죠. 계약이 끝났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닙니다. 공정성을 지키는 규칙들이 마지막까지 따라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낙찰된 품목 외에 다른 관련 없는 물건을 슬쩍 끼워 넣어서 구매하는 거 안 됩니다. 또 가격을 올리는 것도 아주 엄격하게 제한되고요. 만약에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게 나중에라도 밝혀지면 계약은 바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들이죠. 자, 그럼 오늘 내용의 핵심만 다시 한번 딱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큰 금액으로 구매할 땐 경쟁이 필수다. 둘째, 경쟁 피하려고 주문 쪼개기 절대 안 된다. 셋째, 평가는 공정하게 최소 5곳 이상을 초대해서 종합 점수로. 마지막으로 한 번 낙찰된 제안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것. 이 4가지는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이렇게 2단계 경쟁의 모든 것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제도는 결국 공정함과 효율성이라는 어떻게 보면 잡기 힘든 2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한 건데요.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더 개선하고 또 어떤 고민을 해야 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설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